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기 토질역학 강의도 지금 온라인 강의로 좀 시작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기 전까지는 지금 온라인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뭐 1주차 전면 온라인 강의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진정이 되지 못하면 또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2주차까지는 지금 여러분들 1학기 때 했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이 방학 동안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되나요? 전공 사실 실질적으로 안 보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학기 강의 내용, 안밀 전담 강도, 뭐 토합 이런 부분들이 1학기 때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러니까 과목 특성상 1학기, 2학기가 별개가 아니고 1학기 때 내용을 알아야만 2학기 때 강의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시간을 가져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요약 정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흙의 생성 및 구조입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토질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흙이라고 하는 건 흙입자, 물, 공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흙의 삼상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삼상의 서로의 관계, 삼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흙입자의 뭐 구조라든가 지금 쭉 정리해 나갑니다. 전토광물의 종류라든가 이게 이제 활성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흙의 삼상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뭐를 하냐면 우리가 흙입자의 세립토의 특성, 흙의 영경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흙의 이제 분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가름 시험을 통해서 입도복선의 특성에 따른 이런 분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분류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 분류법과 그 다음에 에슈토 분류법을 지금 이 동반해서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하기 전에요. 우리가 토질역학을 하는 흙이라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을 지금 이해를 해놓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세부적으로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채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이라고 하는 건요, 흙입자와 물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물과 공기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우리가 간극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간극이라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토질역학 강의를 하면서 워낙에 많이 여러분들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은 워낙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 외움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지금 자세했으니까. 자, 그래서 흙에요. 흙에 지금 힘이 가해졌을 때 얼마만큼 버티는가 우리가 강도라고 얘기했죠, 그죠? 강도라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주저앉을 건가 치화 또는 우리가 변형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줬을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게 토질이 어떻게 되는가 역학이죠. 이게 토질 역학이에요. 그래서 힘을 줬을 때 어디까지 뭔가 얼마나 변형이 된 것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흙에 힘을 줬을 때 가장 첫 번째 미치는 영향 요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 구성 재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흙입자 좀 나눴을까요? 자, 첫 번째는 각 구성 재료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흙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물이 있고요. 자, 공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네요. 흙에다가 힘을 줬을 때 이런 특성에 좌우하는 건 뭐냐면
구성 B입니다. 몇 대 몇으로 들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흙입자 물 공기가 몇 대 몇으로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고, 우리 토질역학 강의를 하지 않고 좀 빠른 시간에 지금 이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던 강의를 지금 다시 상기한다. 이런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설명은 지금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다 그러잖아요. 참 아이러니한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토질역학에 대해서 강의했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 유튜브 상에서 다 검색하시면 지금 했던 내용이 세부적으로 상당히 상세히 된 강의가 된 것들을 검색해서 여러분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싶으시면 그 동영상 자료를 지금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은 그물이고요. 비압 축성 유체고 그물은 공기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흙 입자 안에서 힘을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지금 공기가 차지하는 지금 부분, 이렇게 결국 간극이 차지하는 부분의 역할, 느슨하냐 좀이라냐 이런 역할만 한다. 그럼 결국은 물하고 공기는 허당이다 이런 얘기예요. 허당이라기보다는 그놈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물의 종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고 공기의 종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흙입자가 어떤 흙입자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입자의 크기예요, 크기. 그래서 입자가 크기가 큰 거부터 자갈, 모래, 샌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트, 클레이 이렇게 나누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립토, 이 부분을 세립토하고 이제 구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립토의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조립토의 특성을 좌우하는 거는 뭐냐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입자의 지금 분포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굵은 거하고 잔게 어떻게 지금 섞여 있느냐 하는 입자 분포예요. 그러니까 입도 분포죠. 입도 분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도 분포가 웰 그레이드냐, 푸어 그레이드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세립토를 가면 이제 입도 분포, 세립토는 지금 넘버 200번째를 기준보다 더 간 거죠. 그래서 세립토인 경우에는 입도 분포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어요? 물의 영양. 그래서 예를 우리가 흙의 연경도하고 얘기를 했죠. 컨시스턴시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흙의 연경 특성.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플라스틱 리밋, 리퀴드 리밋, 물론 수축관계 싱크실 리밋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 사이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PI, 지금 소송 지수라는 것도 끄집어냈었고요. 활성도 액티비티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액성관계와 PI 관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 도표 뭐 이런 것들에서 흙 분류에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의 연경 특성에 더해서 이 세립토 같은 경우는 무엇이 중요했냐 하면 지금 점토 광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어요? 카올라이트, 일라이트, 몬몰라이트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 강의를 노트를 보시면서 이제 자세히 할 겁니다. 근데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는 이 부분이에요. 자, 점토 광물의 종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입자의 배열. 그래갖고 우리가 분산구조냐 아니면은 지금 이상구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지금 조립토, 비점성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싱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봉소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립구조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뭐 추가해서 이런 영양 특성들 중에 뭐 소금기가 있었을 때 이게 빠져나가면서 되는 우리가 리칭 이펙트 뭐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구성 B로 가갖고는요, 여기에 지금 이게 삼상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예요. 흑입자와 물과 공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서 갖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 이 삼상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는 느슨하냐, 조밀하냐. 또 하나는 물의 양, 함유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비 중에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썼냐면 다짐도라는 것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썼어요? 우리가 모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 밀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느슨조미를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감마, D 뭐 이렇게 건조단위 중량 이런 걸 기본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의 함유량은 함수비 또는 포화도 뭐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쭉 표현을 해서 이런 관계들을 쫙 우리가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다음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가 지금 뭐냐면 흑입자의 어떤 특성, 그 다음 흑의 영경 특성, 그 다음에가 지금 우리가 흑의 분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흑의 분류라고 하는 거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통일분류법에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애시토 분류법에서는 어떻게 이 세부적인 얘기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 큰 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립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사 시험을 또는 전체적으로 토지 적합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좀 큰 그림 상황에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을 가지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트도 충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흑의 생성 및 구조라는 주제예요. 자, 흑입자, 흑이라고 하는 건 흑입자, 물, 공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 공기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간극이라고 칭한다 하는 거죠. 그래, 이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자세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올렸던 강의 자료 이런 거 다시 검색이 되니까 그런 동영상 자료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필요하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기와 물이 있는 요 간극, 때에 따라서 공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가정은 어떠냐면 흑 입자는 강체입니다. 흑이 강체는 아니에요. 정리 주시하시고 물은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포화된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되면 물이 힘을 다 받는다. 개수가 되기 전에 이런 근거가 되는 게 물은 비압축성 유체다 하는 가정이죠. 근데 공기의 무게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의 무게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점성토의 입자 구조 또는 점성토의 입자 구조예요. 이걸 이제 대별해서 나눈다면 다음처럼 나눠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비점성토, 점성이 없는 흙이죠. 그래서 비점성토에는 입자 구조는 이렇게 입자가 서로 이렇게 그냥 맞물려 있는 단립 구조, 싱글 그레인드, 그러니까 알갱이끼리 붙여 있는 이런 구조가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봉소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단립 구조와 봉소 구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눈 거예요. 비점성토는 이렇게 두 개, 점성토에서는 이렇게 두 개 나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리를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직관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립구조와 봉소구조 중에 더 안정적인 것은 어떤 거겠어요? 힘을 줬을 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집 모양으로 됐으니까 힘을 줬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집이 무너지면 퍽 하고 주저앉고 많은 변형을 확 주저앉고 어떻게 급격한 파괴가 확 될 수도 있죠. 단립구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쭉 변형을 수반을 하겠죠.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점성토 쪽은 이런 면모 구조와 이런 분산 구조 또는 이상 구조, 여기는 말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모 구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강도가 좀 크게 돼 있는 거고, 분산 구조는 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마도 크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토 같은 거를 굉장히 면모 구조 돼 있다가 얘를 막 교란을 시키면 흐트러뜨리면 이런 분산 구조 형태, 이산 형태로 이제 이 입자 배열 형태가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비등방성 특성. 비등방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별로 성질이 서로 다르다 이런 거예요. 방향별로 성질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특성들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면모 구조, 분산 구조에 여러분들 뭐 교과서라든가 보면 세부적인 거는 정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토광물의 종류는 다음처럼 카일라이트, 일라이트, 몬몰라이트 이런 게 있다. 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뭐 기사 시험에서는 나중에 기사 시험에서는 이거를 주관식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점토광물의 다음 중 점토광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2, 3, 4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나오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도를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나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나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상당히 이렇게 뭐 이런 뭐랄까 이 점토광물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그게 그건 거지 이게 좋고 나쁘고를 구별하기가 참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공학적인 일반적인 특성을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강도도 떨어지고 치마도 많고 그러면 좀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몬몰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팽창성도 크고 지금 뭐 불안정하고 뭐 상대적으로 카일라이트 안정하고 일라이트 그다음 몬몰라이트는 상당히 그런 특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순서를 외우실 때 카일라이트, 일라이트, 몬몰라이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상당히 조금 덜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점토광물하고 요 옆에다가 흙의 염경 특성에 대한 지금 갑자기 활성도를 노트에 딱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도의 정의는 PI 소성지수를 넘버 200번째 통과율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PI를 발현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PI가 커지는 요소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뭐냐면 어때 모함 성분의 클레임레나 지금 점토광물의 종류하고요. 하나는 분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PI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 흙이 끈적거리느냐 이런 어떤 특성을 표현하는 지수가 되는데 끈적거리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곱게 얘를 갈았어요. 아주 곱게 갈았어요.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끈적거립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인데요. 밀가루를 뭐 그냥 빻은 거하고 아주 곱게 빻은 거하고 똑같은 밀가루인데 아주 곱게 빻은 게 조금 더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말도가 증가하면 끈적거림이 증가하거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밀가루 빻은 거하고 쌀가루하고의 끈적거림은 다르죠. 밀가루가 좀 더 끈적거리고 쌀가루는 좀 찹쌀가루는 좀 더 끈적거리고.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있는 이 빻은 이거의 모함 성분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점토광물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면 지금 보세요. 여기를 200번째 통과율로 나눴어요. 그러면 분말도는 이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이 모함 성분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금 이런 이 점성의 성분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활성도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셋 중에 활성도가 가장 큰 거는 어떤 거겠습니까? 활성도가 가장 끈적거리는. 활성도가 크다는 거는 어떻게 끈적거리고 안 좋은 거예요. 팽창점도 크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활성도가 가장 큰 거, 못 몰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활성도 액티비티가 가지는 거와 지금 전토 강물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의 삼상관계, 삼상의 이제 분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요 표가 지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흙의 삼상에 대한 정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기존에 했던 동영상 중에 편집해서 살짝 지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흙의 삼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에 더해서 이제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표현하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밀도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쓴다. 이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다진 부분에 가서 이 내용이 들어가도 좋은데 여러분들 교재에 이게 지금 들어있어서 같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평가하는데 지금처럼 최대 간극비, 최소 간극비, 그리고 현재 간극비에 대한 비로 지금 상대 밀도를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정도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흙의 영경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흙의 영경도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물을 먹으면서요. 물을 먹으면서 물이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연해지고요. 물이 적게 되면 굉장히 경해지죠. 딱딱해지고 연해집니다. 그래서 물의 지금 양에 따라서 흙이 연해지기도 하고 경해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흙의 영경도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런 특성에 대해서 지금 애터버그가 다음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비가 많아지면서 연해집니다. 굉장히 연해져요. 그러면서 상태 변화를 해요. 그래서 고체, 반고체, 소성, 액성 상태로 상태 변화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되냐면 부피의 변화를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피 변화가 없는 이렇게 일정한 상태에 있다가 부피가 쭉 증가하면서 상태를 같이 이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상태가 변하는 경계가 되는 함수비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액성 상태가 딱 돼서 오는 요 한계점, 액성 한계. 소성 상태가 쫙 와서 되는 요 한계, 소성 한계. 쫙 부피가 줄어듭니다. 부피가 줄어들다가 더 이상 안 줄어드는 요 한계, 우리가 수축 한계라고 이제 부릅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요 수축 한계는 물리적 의미가 사실은 요 두 개에 비해서는 물리적 의미가 크게 조금은 작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시험에서는 하여튼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가끔은 언급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액성한계, 소성한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을 찍으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자, 액성 상태와 그 이전 상태, 이 두리뭉실 이쪽과 이쪽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를 보이냐면 이쪽은 굉장히 딱딱했고요. 이쪽은 연했죠. 그래서 이제 영경 특성이 있는데 액성한계보다 큰 쪽으로 가게 되면 연해도 너무 연합니다. 액성 상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강도를 의미 있는 강도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액체처럼 액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가 되는 경계가 되는 함수들이 우리가 액성 한계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성 상태는 뭔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소성 한계와 액성 한계가 되는 요 사이 범위.
뭔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성이 유지되는 요 사이의 범위를 우리가 소성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범위죠. 그러면 결국 소성지수는 액성한계에다가 즉 소성한계를 뺀 걸로 정리됩니다. 요 PR이에요. 얘는 지금 어떤 끈적거림이 있냐 없느냐에 굉장히 이제 관련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실은 이런 지금 흑의 영경 특징에서 두 가지만 중요한 걸 딱 찍으라고 한다면 액상계와 소성 지수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두 지표. 이거는 강도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 소성 지수는 끈적거림이 있는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금 표현하는 게 둘 다 어떻게 보면 강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기에 조금 더 나간다면 여러 가지 한계의 지금 여러분들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활성도, 아까 말씀드린 활성도라고 하는 거는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험적으로 소성한계는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유리판에 이 함수비를 따라서 이렇게 밀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유리판에 대고요. 이렇게 밀어서 3mm가 될 때 지금 부슬부슬 표면이 부슬부슬해지는, 그러니까 소성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 함수비를 결정한다. 실험 상태로. 액성한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런 황동 컵에다가 얘를 오르락내리락 떨구는 거죠. 흙을 이렇게 놓고. 그래서 지금 1cm 낙하높이 1cm에 초당 2회 땅땅땅땅 해서 25번 낙하했을 때 요 사이가 1.5cm가 이렇게 합쳐질 때 그때 함수비를 액성한계로 한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우리가 동적 액성한계 시험, 우리나라에서 거의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액성한계 시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정리를 지금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